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네요. 보면은 다음 주면은 아마 벚꽃이라든지 이제 꽃들이 본격적으로 개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낮 기온이 거의 20도 가까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뭐 봄 잠깐 왔다가 바로 무더위로 넘어가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요새는 계절의 변화가 딱 일순간에 바뀌어가지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야외 활동하기 정말 좋은 날씨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지난 한 주 뭐 시장 보면은 엔비디아 GTC를 앞두고 시장에서 뭐 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밀렸다가 삼성전,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호실적과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이 엔비디아 양 HBM3 2의 공급 가능성이 시장에 열리면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상단인 8만 원에 도전하는 그림을 좀 보여주었고, 그 외에 뭐 시장은 뭐 뚜렷하게 뭐 움직일 종목군들이 많이 없었던 한 주였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 뭐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참 많았었는데, 뭐 엔비디아 GTC 일정도 마감이 됐고, 또 미국의 FOMC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가 돼서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이 견조하게 잘 올라온 부분은 참 많았다. 그러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에 임팩트한 일정이라기보다도 그냥 뭐 진행되는 일정들 정도에서 다음 주에 있을,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있을 AACR을 앞두고 제약바이오들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지 정도 포커스를 맞추고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확인하시고요. 이번 달까지 해서 또 이벤트 진행하니까 그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기존 주도 업종인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의 순환과 개별 이슈로 이번 주는 그냥 움직일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뭐 이번 주 뭐 굵직한 내용들은 에코프로 주총이라든지 OLED XR 관련된 이 국내 일정 있죠. 최근에 또 거래가 세게 터졌던 선익 시스템의 이 BOE 착공식도 기공식 일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균적 반등이 다시 나오는지, 그리고 로봇 지속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 종목군들은 또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좀 보여주고요. 자, 간밤 뭐 미증시 보면은 뭐 다우는 일단 밀렸는데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이 쪽에서 다우를 구성하는 섹터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그냥 밀렸다라고 보여주고, 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상단을 트라이 하면서 930불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한번 보고 갈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요. 대신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엔비디아가 천비디아가 돼도 나머지 반도체들은 그렇게 따라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반도체 섹터가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보면은 뭐 오랜만에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은 상태에서 연이틀 시장이 마감이 좀 됐었는데요. 일단 뭐 박스권 돌파한 이후에 그냥 뭐 지수는 그냥 견조한 물량 소화 과정 정도 보여주고, 여기에서 이제 갭을 메우고 가냐 그냥 가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수로는 좋습니다. 지수로는 좋은데 아직까지 뭐 시장에 뚜렷하게 악재나 이런 부분은 없는 상태에서 일단 시장이 우상향 중에 있구나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잠시 언급드렸던 신용 잔고는 뭐 20조가 이제 코앞인데 20조 넘어가면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추적을 이제부터는 계속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이제 악재가 없더라도 비싸면 그게 악재고, 또 반대로 시장이 매일같이 악재가 나오는 상황에서 호재는 하나도 없는 아주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 호재는 곧 주가의 가격이 싸다라는 게 호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이 이러한 입장에서 한 7분 응선까지 와 있지 않나, 7부 8분 응선까지 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리스크 관리는 이제 뭐 주기적으로
개인적으로 계속 해야 되겠죠. 그 리스크 관리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현금입니다. 현금 비중을 항상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현금도 곧 종목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미증시는 지난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함께 다시 나스닥의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윗 구간에서는 지속적인 이 차익 매물도 동시에 발생하는 모습을 보이며 특별한 이슈 없이 다우 하락, 나스닥 보합권 마감되었고요. 엔비디아의 GTC 일정이 마무리되고 연준 일정도 소화되며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이번 주는 삼성전자, CXL 관련된 비전 발표 일부 있을 것이고, 더불어 미국 반도체 보조금 수령액의 윤곽이 드러나는 일정이 3월 28일이죠. 그 관련해서 이제 동진세미캠이 확 올라왔었는데 다시 바닥 잡아주는지 좀 봐봐야 되겠다 싶고, 다음 달 있을 AACR 4월 5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2주 남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쭉 올려주고 나서 밀릴 걸로 일단은 좀 보고 있고요. AACR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아스코 임상중앙학회랑 다른 점이 이제 보통 전임상 단계의 임상을 많이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아스코에서는 이제 임상 2상, 3상이라든지 좀 의미 있는 임상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다음에 모멘텀은 아스코에서, 그러면은 기술 수출했던 종목군들의 이 어떠한 아웃퍼폼이 나오고 좀 제약바이오의 트렌드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캐치하고 업데이트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좀 더 유연하게 시장을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이제 이러한 굵직한 일정들이 소화가 돼버리면은 시장이 막 마땅히 재료가 없게 되면 약간 사회적 이슈에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새로운 거 뭔가 뉴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저도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수로 보면 코스닥도 900 넘기며 의미 있는 저항 구간을 넘겨놓고 삼성전자의 8만주자 도전은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 지속적으로 실적 기대감이 있어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반도체 섹터의 흐름이 중구난방 형식으로 움직이다 보니 반도체 섹터를 공략하기가 좀 저는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보다는 다른 쪽 위주로 시장을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최근은 이제 좀 강하게 올라왔던 동진세미캠 금요일날 좀 밀렸는데 하루 이틀 하루 정도 빠진 이후에 바닥 잡고 다시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좀 봐보면 괜찮겠다 정도 싶습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는 양시장 소폭 하락 마감했고 특별히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볼 종목은 없었죠. 사실 로봇주가 강하긴 했는데 대동기업 상한가 가고 이렌시스 종가까지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 그렇다고 이제 전염병을 시장의 주도 업종이다 좋았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조금 이쪽에 마음이 좀 안 든다라는 거고, 경동 인베스트먼트도 이 티타늄 광채를 확인했다라는 걸로 이제 목요일날 상한가 가고 오늘까지 막 날려쳤는데요. 참 매매하기가 이런 종목군들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서 특별하게 코멘트 하기보다도 이슈가 연속될 수 있는 내용들 위주에서 종목군들을 보는 게 좀 여러분들도 매매하시기가 더 편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여전히 시장은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가 시총 상위를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보면 여전히 업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인데 그냥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매매하기는 편할 것 같고, 이번 주 일부 일정에 OLED 이제 산업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LG 디플과 삼성 디플 등 발표 내용들 주목하시면서 관련주들 튀어 올라오는 거 흐름 보고 미리 들어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종목군들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시간 외의 종목군들을 잠깐 보면은 이제 뚜렷하게 그런 건 없어요. 시간 외에서 그냥 금요일날 좀 강했던 몇몇 바이오들, 로봇주들 이 정도 선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툴젠이 한가 들어간 내용 관련해서는 한가까지 갈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툴젠은 한번 체크만 해놓고 봐볼 생각이고요. 일단 한가에 들어갔으니까 체크만 해놓고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종목군들 볼게요. 먼저 삼성전자.
연속 3일간, 연속 3일간 외국인들 삼성전자를 지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연 이틀 들어왔던 기관의 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전자 강한 상태에서 지금 8만 원 저항을 뚫고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좀 보여집니다.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반등 잘 나올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이제 굉장히 좀 가벼워진 느낌이 좀 듭니다. 만약에 떨어진다 이런 자리에서 반등 잘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삼성전자에 반등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반등이 제법 잘 나올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눌리시 매수 관점에서 이제는 봐도 되겠다 싶고, SK하이닉스도 뭐 수급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마이크론 시가총액이 160조인데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지금 120조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실적 우상향하는 구간 속에서 박스권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중소형주보다도 여전히 그냥 대형주가 더 나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동진세미캠이 거래 대금 5천억을 터뜨려 놓고 박스권을 돌파했는데, 동진이 좀 어려운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도 보통 거래가 터지면 이렇게 죽는 경우는 많이 없었는데 이번엔 조금 한 번에 좀 죽어버리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일단 이런 자리들 밀렸을 때 이 갭자리들 혹은 이 어렵게 돌파를 만들어 놨던 이런 구간들 내려오면 한 번 정도는 반등을 할 수 있으니까 거래가 감소하는 흐름 보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는 딱 이 정도만 오늘 코멘트 하고요. 사실 엑시콘과 뭐 네오셈 등 이 CXL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이제 삼성전자 일정을 앞두고 계속 잘 버티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바로 다음 주기 때문에 거기서 더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그냥 대응을 안 하는 게 저는 맞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랜만에 이제 선익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좀 보면요, 사실 선익 시스템 뭐 이날 들어가서 저는 좀 손절을 좀 했습니다. 물론 위에서 잡은 건 아니기 때문에 큰 손절은 하진 않았었는데, 뭐 여기에서 걸어놓은 게 여기에서 걸어놨을 거예요. 여기서 걸어놓은 게 이렇게 체결이 돼버리는 바람에 이거 그냥 반등 때 일단 손절 처리를 하고 나왔고요. 종목이 이제 이게 과거에도 약간의 끼가 좀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좀 단기적으로 미리 선침해했던 사람들이 대량의 차익 매물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보여지고, 그 이번 BOE OLED 등착기 납품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시장에서 일단 뭐 두 대냐 네 대냐라는 말이 있는데요. 뭐 두 대가 들어가도 저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네 대가 들어가면 대박인 거고, 보면 이제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한 대 팔았을 때 마진율이 20% 대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네 대면 대충 1조가 넘잖아요. 그러면 2,400억 영업이익이 2,400억을 말하는 건데, 이 회사 1년 매출이 이제 고작 600억대 회사가 아주 큰 일을 해낸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번 주가 이제 이 OLED 관련된 일정도 동반되고 기공식이 주 후반에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로 대응해봐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뉴프렉스도 마찬가지죠. 뉴프렉스 흐름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거의 대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밀렸기 때문에 길적 반등 차원에서 흐름이 좀 나오고요. 한 6월, 7월 달 되면은 또 XR, VR 관련된 이슈는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번 정도 먹을 자리 나와 있구나 정도로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프렉스나 이런 종목들 많이 밀렸고, 뭐 코세스 라든지 이런 종목군도 좀 버티는데요. 사실 주식을 한다면 버티는 종목이 더 원래 잘 가기 마련입니다. 버티고 강한 종목이. 그래서 코세스도 같이 펴놓고 보면 좋을 것 같다 정도 말씀드리고요.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자, 2차 전지 에코프로 BM 이번 주 주총이죠. 이번 주 주총에서 이제 에코프로는 4월 며칠 날 이제 액면분할 해가지고 아마 액면분할 시작하면은 이 정지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쪽에 이슈가 또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만약에 이제 금요일날 테슬라가 빠졌기 때문에 개파락 출발을 하고 좀 많이 밀린다면 에코프로 PM 이번 주 단기 트레이딩 전략에서 그냥 좀 넣어놓고 좀 이슈 나오면 팔아버리고 다시 보는 걸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LNF가 이제 시총이 6조 7천억이죠. 나름 이제 저평가 영역에서 이 깨졌던 구간을 다시 지려받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계속 지켜지고 이 저점 지켜지는 흐름이 계속 된다면, 이런 구간들 계속 된다면 그때부터는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박스권으로 2차전지 바닥이 거의 다 잡힌 것 같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삼성 SDI가 전고체 이슈를 바탕으로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요. 사실 그 미국에 보면은 스텔란티스의 삼성 SDI가 제품을 납품하죠. 그리고 BMW가 삼성 SDI 제품을 쓰고 있고요. 사실 BMW 전기차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답니다. 스텔란티스 잘 나가고 있고요. 포드나 이런 애들이 잘 못 나가다 보니까 주가의 차별화가 이런 쪽에서도 나올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삼성 SDI가 강하니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위에서 잘 버티는 정도 흐름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이 전고체 배터리 종목군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하게 돌파해 놓고 쭉 밀린다라는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볼 수도 있겠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전액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전액은 계속 이 구간에서 움직임이 조금 있어요. 며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조정받은 구간이 1, 2, 3, 4, 5, 6, 7, 8, 9, 뭐 10, 한 11거래일 동안 이 저점은 이탈을 안 시키고 좀 있는 모습입니다. 60일 이평선 근처 가면은 반등할 거고, 근처 가지 않더라도요. 60일 이평선이 계속 올라옵니다. 알아서 이 가격대 유지만 되더라도 계속 올라와서 맞고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60일 이평선까지 만약에 떨어지면 그때 떨어질 때 사실 뭐 소폭 사보고 다시 회복할 때 비중을 넣어서 대응하는 전략도 있을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엔캠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도주는 절대 외봉으로 죽지 않으니까, 해봐야 될 것 같고, 중앙첨단 소재가 일단 환기 종목 해제로 인해서 금요일날 거의 준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23%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변동성이 크죠. 시가 8.4, 그리고 바로 떨어져서 2%대까지 하락 이후에 23%를 올려 쳤기 때문에 뭐 변동성 계속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2025년도를 놓고 보면 이 중앙 DNM도 굉장히 이제 좋은 종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저점 구간들 안 깬다면, 떨어지면 매수로 지금부터는 대응할 의사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재수 없어가지고 이런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시장 하락에 의해서 많이 밀려버리면요, 아주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시면 좋은 종목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미래나노텍 바닥 잘 다지고 있는 것 같네요. 미래나노텍 그냥 바닥 잘 다지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 중에 이제 삼성전자 저는 금요일날 링크 제네시스 하나를 매매했었는데요. 삼성전자의 이 마하1 칩에 대한 그 기대감이 한 이틀 정도 올라왔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그 마하1에 대한 부분을 저도 잘 찾지를 못해가지고 뭐 시가 베팅 해가지고 순식간에 많이 올라서 일단 팔고 여기서 좀 매매 많이 한 것 같은데 해서 나머지는 고점에 다 넘겨버리고 일단은 마무리를 졌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사실 이 종목을 볼 게 아니라 대동기업 로봇 쪽에서 트레이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요. 대동기업은 이제 로봇인데 이 대동이 포스코에 납품한 이력 때문에 대장주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 얘는 특별하게 코멘트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로봇, 휴머노이드 봇에 대한 생각을 저는 좀 오늘 다시 해봅니다. RS 오토메이션과 아지넥스텍이 최근 강했던 이유, 여러분들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드네요. 로봇에 들어가는 모션 제어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머노이드가 되면은 사실 로봇의 관절 당연히 많이 필요하죠. 감속기가 필요하고 막 하는데 동시에 많이 필요한 게 모션 제어 시스템, 모션 제어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제 이런
뭐 감속기라든지 뭐 똑같은 메커니즘이긴 하겠지만은 아무튼 국내에서 두 기업 정도 하고 있으니까 RS 오토메이션과 아지넥스텍 유의미하게 또 납품도 진행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단 금요일날 추가 상승을 좀 하면서 이 매물이 많은 곳까지 좀 올라왔었는데 이 구간을 어떻게 처리가 될지 혹은 만약에 밀리면 어떻게 할지 정도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뭐 유로메카라든지 좀 아쉽네요. 이게 확 치고 가면 좋은데 종목들이 조금 뭐 이슈가 나와야 또 갈란지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네요. 협동로봇에서.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어 HLB가 유상증자를 좀 했는데 여전히 이제 그 시세에 대한 그 5월 허가에 대한 이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파동을 보면 1, 2, 3파동, 3파동이에요. 3파동 끝자락에서 들어가는 거는 자살행위라 전부 다 보유자 영역에서 트레이딩 잘하면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HLB 생명과학이 유중이라 HLB 제약은 영향 없이 그냥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뚫고 가더라도 이제 우리 거 아니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HLB 테라퓨틱스라는 종목은 이제 HLB 안에서 이제 삼자 배정 유중을 얘는 유상증자도 하는데 3, 4배정 유중을 한다라고 하니까 차라리 이때는 했는데 날아가서 매매 못하고 급락 왔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다시 올라가길래 그냥 얘만 금요일날 소폭 매매를 좀 해서 그냥 여기서 들어간 거죠. 여기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으면 죽어야 되는데 이걸 뚫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자리에 들어와서 대충 그냥 매매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강했던 종목이에요. 강했던 종목의 흐름에서 가격이 올라왔다. 라고 봐지고요. 가격이 올라왔다라고 봐지고 그리고 알테오젠이 계속 신고가를 만들고 있네요. 얘는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싶고 3천당 제약이 지난번에 이제 유럽 독점권 관련된 공시에 대한 업데이트가 좀 나왔는데 유럽 9개국 독점 판매권 공개약이다 라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이제 비용을 제외한 부분에서 50% 매출 로열티였다면 이번에는 55%순 매출에 대한 부분에서 로열티라 와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얘도 시가가 굉장히 높게 들 것 같은데 요즘 패턴이 참 그래요. 제약바이오 이유 없이 한 14% 뺐죠. 5%까지 올라가던 주가를 마이너스 9%니까 장중에 14% 13% 급락시켰다가 또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막 악재 찾아보고 했는데 악재가 없어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매매는 안 했는데요. 이게 참 너무한 거죠, 이거. 의도적인 개미 털기가 금요일날 좀 있었던 종목인 것 같고 일단 램보 레고캠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뭐 이렇게 좀 올라오면 매수가 높으신 분들은 트레이딩이니까 지금 구간은 뭐 이런 자리에서는 뭐 버틸 수는 있겠지만은 뭐 이런 자리에서는 올라오면 잘 차익 하시면 될 것 같고 에이프릴 바이오도 상대적으로 센데 이 저항권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금요일날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엔비디아 이슈 붙여가지고 좀 올라왔죠. 엔비디아 이슈 붙여서 좀 강했던 거 추가적으로 강세가 나올지 월요일날 뭐 체크해보는 정도 그리고 오스코텍 밀리면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여전히 밀리면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 라는 거 유한양행도 마찬가지 관점이고요. 이 정도 선에서 제약바이오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비올이라는 종목 제가 며칠 언급을 하다 좀 안 했었는데요. 매매 많이 했죠. 수익 많이 나왔고요.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수익 많이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 원래는 여기 이날 추가 매수를 걸었는데 추가 매수가 좀 안 돼서 좀 굉장히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밑에 이렇게 좀 하고 물량은 지금 한 30% 정도 가지고 있고 시간의 첫 타임에 이제 대충 걸어놨는데 그게 좀 팔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30% 남기고 거의 다 팔았네요. 아마 월요일날 좀 올라가면 매도로 대응을 할 거고요. 중국의 이제 그 시장도 NH, MMPA
그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 뚫었다라는 거 의미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또 올라왔다가 또 재료 소멸이네 뭐 어쩌네 해서 떨어지게 된다면은 조정 시 또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봐봐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장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조정 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거고, 우진엔텍도 원전 조정 어떻게 받는지 체크 중에 있으며, 조선업종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면 잘 지켜 봐야 되겠죠. 잘 안 내려와요. 종목들이 잘 안 내려온다. 뭐 그렇게 좀 봐집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네 다들 수익 많이 내시는 그런 시장 되시고요.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들 야외 활동 많이 하시고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정우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